상황을 보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페르미라는 사람 덕분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계산을 실제로 해서 그 증명해 보였습니다. 페르미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증명해 보이는 게 무엇인가 하니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 요걸 맞춰냈습니다. 이분의 학설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기 전부터 촛불 집회했죠. 그 촛불 집회 서너 번 할 경우에 이 페르미법을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하니 이 계산한 그 장소가 광화문에서 종로 삼각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수. 그런데 묘하게 그 다음날 발표하는 데를 보면요, 경찰이 발표한 숫자하고 주최 측이 발표한 숫자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경찰은 거짓말을 했나? 거짓말 안 했습니다. 주최 측은 거짓말 했나?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가장 많이 모였을 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최 측에서 발표한 것은 왔다 간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연인원을 발표한 것입니다. 연인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페르미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 계산 방법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광화문에서 종로 삼각까지 이 도로 면적을 지적도에서 따져놓고 보니까 34,507제곱미터 34,507제곱미터. 이것은 이제 정확한 수치죠. 요 수치인데 이 수치에다가 평수로 나눠봤어요.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평수로 3.3으로 나누니까 몇 평이 나오는 거 아니? 1456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10,000평으로 잡읍시다. 10,000평으로 잡고, 이 페르미법에 따라서 한 평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6명. 그 다음에 서 있으면 9명, 내지 10명. 이렇게 계산합니다. 앉아있을 땐 더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한 평당 6명으로 잡고, 그러면 그 평균으로 해서 5명으로 잡았을 경우, 5명으로 잡으면은 광화문에서 종로 삼각까지 행진하는 사람의 숫자는 5명으로, 평균 5명으로 잡았으니까 10,000평이라고 생각하면 한 평당 5명이 서 있으니까 얼마가 되겠죠? 50,000명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 수는 50,000명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이 바로 페르미법에 의해서 추정한 것이다. 그럼 경찰은 가장 많이 모였을 때의 숫자를 한 것이고, 주최 측은 하나라도 더 많이 조금이나 하려고 하죠. 그러면 5명으로 했겠어요? 9명에 8명으로 계산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서 페르미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 페르미라는 사람이 뭔 이야기까지 했는가 하니, 페르미를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이런 예상을 했어요. 이 과격한 시위 말고 평화로운 시위를 해가지고, 정부의 평화로운 시위를 많은 사람들이 그 국민 수의 몇 프로가 그때 당시에 10%든가 5%든가 하여튼 그 몇 프로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했을 경우 그 정부는 안 무너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탄핵이 됐죠.
결국은 탄핵이 됐습니다. 그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도 회당이 됐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노벨 평화상을 내년에 추천한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 아무 폭력 행위 없이 그 많은 날을, 수많은 날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시위를 했다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지금 신청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엔에다가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 자주 접하는 숫자라도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죠.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그래서 더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제일 처음에 동영상에서 우리나라 전부터 수가 몇 개나 될까? 참 엉뚱하죠. 어떻게 그걸 알아? 그런데 이 페르미라는 사람은 추정을 해요. 인구수 따지고 뭐 따지고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10문제만 낼게요.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를 한 뒤에 인류가 존재한 그 사람 수, 지금 현재까지 총 몇 명이나 될까? 참 엉뚱하죠. 나름대로 아까 페르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몇 명이나 될까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손을 들어서 몇 명이 됐다. 제가 선물을 좀 갖고 올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선물 하나씩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원장님이 봐뒀다가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몇만 명이나 될까? 몇만 명. 힌트 줘서 몇만 명. 네. 몇만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몇해 명. 몇해 명. 또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몇만 명이나 될까? 인류가. 또 힌트 더 드릴까요? 10만 명은 넘고지. 그죠? 10만 명이 넘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 인류가 몇만 명이나 되나? 1080, 그 다음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1080? 억만. 박수 한번 주세요. 추정하는 것이. 그게 지금 현재 서울대학생이나 각 대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페르미법에 의해서 추정하는 그 대회가 있어요. 서울에서 각 대학생들이 대여섯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주최 측에서 문제를 탁 주면은 그 대학생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다라고 딱 추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1등이든 상품을 주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프랑스 에펠탑 있죠. 프랑스 에펠탑이 1년에 그 조금씩 이렇게 기울죠. 기울어도 전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1년에 0.1m인가 이렇게 기울대요. 그 에펠탑에 있는 계단 수 몇 개나 될까? 계단 수. 에펠탑에 있는 계단 수. 우리가 이제 그 에펠탑을 보긴 했죠. 예. 높이를 알고 해야죠. 그렇죠. 높이 6m라고 생각하고. 에펠탑이 6m라고요? 네.
6,000m죠. 600. 이렇게 6m라고 생각하고 안 돼. 6.m는 안 돼. 그래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 힌트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세요. 몇 미터인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거기서 그렇죠. 자, 힌트. 500개는 넘어요. 500개는 넘어. 약 얼마? 바로바로 대답 생각난 대로 해보세요. 계산하지 마. 600개. 그 다음, 예, 우리 권사님. 몇 개? 예? 아니, 대강 계산해서. 우리 김정원 회원님.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 몇 개? 난 모르겠어. 1,000개. 1000개. 그래서 대답을 1665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박수. 1665개. 그 계단 수가. 세 번째 문제. 지구의 무게는 몇 톤일까? 지구의 무게는 몇 톤일까? 우리가 쌓고 있는 지구 무게 몇 톤일까? 몇 조는 되겠죠? 힌트입니다. 몇 조는 되겠죠? 그 몇 조? 몇 조? 네? 몇 조? 몇 조? 10조? 100조? 몇 조? 몇 조? 200조? 몇 조? 300조? 너무 많이 썼어. 우리 장로님 몇 조? 아주 많아. 몇 조? 아, 요즘 바빠서 계산을. 시간 관계상 빨리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59조 8천억. 59조 8천억이랍니다. 무게가. 그 다음 1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지진 총 횟수. 1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총 횟수. 힌트. 이제 이건 객관식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자, 힌트 줬습니다. 수천 번, 수천만 번이. 수천만 번. 이제 객관식이니까. 네. 네? 수백만 번. 정답입니다. 수백만 번. 네, 수백만 번. 그 다음, 인체의 모든 혈관, 동맥이나 정맥이나 모세혈관, 이 길이를 모두 합치면은 몇 킬로? 14만 4천. 10킬로. 체질 분리학 하신 분은 좀 알 텐데. 4만 4천. 11만 킬로. 11만 킬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6만 킬로. 네, 16만 킬로. 지구를 거의 4바퀴 감는 길이랍니다. 우리 혈관 길이가 16만 킬로. 그 다음 사람이 평생 동안 만들어내는 입속에 나오는 침 있죠, 침. 침의 양은 약 몇 리터나 될까? 침의 양이 약 몇 리터나 될까? 몇 리터나? 1000리터? 10,000리터? 10만 리터? 그 사이에 있습니다. 10,000리터 정도.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그 중에서 선택. 5만. 50,000. 또. 10,000리터. 30,000. 어째 그렇게 적나만 피해가 가는 거. 20,000 리터. 20,000 리터. 번개는 얼마나 뜨거울까? 번개의 온도. 몇만 도? 1만 도, 2만 도, 3만 도, 4만 도, 5만. 저 이제 객관식으로. 5만 도. 4만 도. 4만 도. 3만 도. 3만 도 적었다. 당첨입니다. 3만 도. 그 다음 하루 동안 지구에서 발생하는 번개의 수는 얼마나 될까? 몇 번? 하루 동안 지구에서 발생하는 번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하지만 다른 나라 어디에서 가는 번개가 날 거예요. 비 오기 전에. 자,
지금 현재 합니다. 5만 번, 10만 번, 15만 번, 20만 번, 15만 원. 예? 20만 원. 정답은 10만 번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생각이 의외로 많죠. 그 다음 전 세계인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현재 키스를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는 낮이지만 저거 미국은 밤이잖아요. 75분이니까 네. 몇 퍼센트? 10%.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키스를 할까요? 1%. 답은 90%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90%가 키스를 하고 있다. 키스를 하면서 살고 있다. 골프공 있죠, 골프공. 골프공 보면은 둥그렇지 않고 그 속에 꼬르꼬르하죠. 예. 구멍처럼 보이죠. 그것을 홈 딤플이라고 한답니다. 이름을 딤플. 그 홈을 동글동글한 홈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그 딤플이 총 몇 개일까요? 골프공. 한 개 또 개요. 한 개. 100개, 200개, 300개. 100개, 200개, 300개. 150개, 150개. 150개. 300개. 300개. 336개. 모델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336개. 지금 황당한 이런 질문들이 우리는 대강 예상해서 했지만 페르미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내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아까 TNT 1톤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페르미가 아까 그 핵분열을 할 때 계산한 거, 종이를 이렇게 날려가지고 몇 미터나 가느냐 그걸 따져서 했는데 실제로 그 1만 톤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는 2만 톤이었다 합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1만 톤이었지만 그것을 1만 톤으로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접근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페르미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숫자하고 조금 가까워진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그 숫자를 이용해서 쉽게 곱셈을 하는 방법, 곱셈식 있죠? 두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이런 것은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야 빨리 알잖아요. 두드리지 않고 도형에 의해서 빨리 알아내는 곱셈 방법, 이것도 좀 다음 강좌에도 알아보고요. 또 다른 시간에는 숫자에 담겨있는 비밀, 숫자에 담겨있는 우리 통일교회에서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러한 숫자에 담겨있는 비밀까지 해서 총 3강좌를 여러분에게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